자, 3강입니다. 자, 3강은 121번부터 130번까지 열문항을 다루게 됩니다. 자, 각 강마다 이제 포인트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대가 좀 낮으신 학생들은 포인트 정리를 좀 잘 해두시고, 나중에 이제 포인트 그거 정립해갖고 저한테 갖고 오시면 현찰로 바꿔드리기도 할까요? 자, 12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면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to에 연결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부정사인데 요거 뒤에 보니까 transportation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딱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능력이 되신다면 자동사들을 지워버리시면 매우 편하죠. 이게 벌써 이렇게 지우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해석을 대입해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A, B, C, D는 어차피 다 동사인데. 자, arrive는 대표적인 자동사죠. 토익에서 다루는. 자, proceed도 마찬가지입니다. proceed는 앞으로 나아가다, arrive는 도착하다 이 뜻입니다. 끝. transportation을 어찌어찌 한다기 때문에 C 아니면 D가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글쎄 그냥 당장 정할 수가 없으니까 앞쪽부터 해석을 해나가시면서 적절한 것을 고르겠습니다. 보시면 Ted가 어떻게 되죠? 자, get in touch with 혹은 get in contact with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누구와 연락 접촉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기에 이제 get 대신에 keep을 쓰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ontact 대신에 touch도 구어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써요. get in touch with 이렇게. 자, 누구와? 바로 Sky International사와 연락 접촉을 계속 해야 되는데 뭘 하기 위해서? 바로 운송수단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운송수단이 바로 뭘 위한 거야? 자, 바로 다가오는 그런 트립을 위한 운송수단이 되겠죠. 자, communicate는 사실은 자동사로 거의 써요. 누구누구와 의사소통하다 라고 하면 communicate with somebody, communicate 자, with somebody예요.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런데 사실은 지우지 못한 이유는 요게 또 가끔이지만 타동사로도 나와요. 자, 그때 무슨 뜻입니까? 보내다의 뜻입니다. 자, transportation을 갖다가 전달하다의 뜻이에요. 보내다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착오하십니다. 정확하게 전달하다야. transportation을 전달하다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transportation을 준비하다가 맞는 것이죠. 참고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arrange라고 하는 단어는 part 1에서 자, listening에서는 part 1에 나오게 되면 저거는 정리정돈하다의 뜻이에요. 그런데 part 2부터서는 거의 대부분 준비하다의 뜻으로 사용이 되니까 자, 이 요령이에요. 토익에서만 통하는 요령입니다. 자, 그러니까 알려드린 요령들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네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 122번이고요. 자, 122번은 exactly부터 시작해서 extremely까지 전부 다 부사입니다. exactly 정확하게, greatly 대단하게, carefully 조심스럽게, extremely 매우 이런 뜻이죠. paramedics. 자, paramedics는 사실은 의료 보조 인력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든가 혹은 ambulance worker. 그죠? 그래서 응급 대원들 있죠? 이런 분들을 주로 우리가 paramedics라고 해요. 만약에 모르셨어도 이 문장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유추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만 할 줄 알면 되겠어. 사람들이 어떻게? 실었습니다. 이 양반은 실었는데요. 어디 안에다가? 앰뷸런스 안에다 실었어요. 어떻게 실었을까요? 앰뷸런스 안에 정확하게 실었어요? 에이. 앰뷸런스 안에 그나마 A번은 그렇다고 칩시다. 앰뷸런스 안에 조심스럽게 실었습니다. 이거 좋죠? 나머지는 대단히 실었다는 말도 안 되고요. 근데 이제 for 이하를 보니까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랬대요.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에요? 그녀가 sustained. 자, sustain은 유지시키다의 뜻도 있지만 어떤 피해 따위를 입다의 뜻도 있죠. 여기서는 부상을 입다의 뜻입니다. back은 등이고요. 등부상을 입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 때문에 정확하게 실었어? 이런 원인 때문에 정확하게 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조심스럽게 실어야 말이 되겠죠. 그래서 for 이하의 이유와 근거를 보니까 답은 명확해지더라. 답은 C번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For fear that 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덩어리로 묶으셔서요. 이렇게 보셔도 돼요.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접속사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자, 누구누구가 뭐뭐 한다는 공포 때문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사실은 문장을 분석해보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대디아의 동격절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for fear 다음에는 of가 오게 됐을 때는 of 이하에 대한 공포 때문에 라고 해서 명사가 오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for fear that은 아예 하나의 자, 접속사로 외워두셔도 좋다라고 하는 조언까지 이 문제에선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123번.
cautious부터 시작해서 cautionary까지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 이제 품사 문제니까 이거는 뭐 go ahead, 앞으로 간다. 그러면 뒤에 나올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자, 조심스럽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carefully겠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개념일 거예요. 문장 전체로 확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컴마 이하에 자, carefully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요. 요것만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해석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n these uncertain economic tim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확실한 그런 어떤 시대가 되겠죠. 회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당연히 go ahead가 자, 이것도 뜯어서 보면 go도 자동사고 ahead도 부사지만 앞으로 앞쪽에서 이런 뜻이죠. 당연히 여기도 부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거의 한 단어처럼 쓰잖아요. 나아가다 이렇게. 어떻게?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제가 아까 전에 이 부분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을 안 드렸죠. 그렇죠? 지금 설명드리려고요. 형용사가 지금 여기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형용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또 약속에 의해서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접속사, 주어, 자, 그 다음에 be였을 거라고요.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뭘로 봐요? being으로 바꿨겠죠. 근데 분사구문에서 being은 어떻게 돼요? 생략이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자주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형용사가 부사 자리에 쓰여 있으면 그거는 앞에 being이 생략된 분사 구문으로 처리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뭐뭐 하지 않도록 overextend. overextend가 뭐예요? 과대하게 여러분들 확장하는 거잖아요. 과대하게 뭔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자, 뭐를? financial resources. 재정적인 자원들을 과대하게 우리가 확장하거나 자, 혹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장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다시 한번 해서 깔끔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경제적 시기에는 말이죠. 회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돼. 자, 뭐뭐 하지 않도록. 자, 그래서 조심하면서 투이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동시동작과 동시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앞쪽에 생략된 접속사를 굳이 따져라라고 하면 동시동작과 동시상태일 때는요. as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우리가 해보자면 as companies are 이런 거였을 거예요. 아마 문장이. 그래서 as 생략, 자, companies와 똑같은 주어 생략, 요거를 being으로 바꿨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뭐 하면서 투이야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123번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되셨나요? 124번이고요. 자, ABCD의 선택지가 요거는 좀 애매하네요. 품사가. 그런데 요거는 문제를 보니까 딱 알겠어. complete가 형용사, 이하의 명사죠. complete은 잘 아시겠지만 동사로도 쓸 수 있어요. 자, 뭐뭐를 끝내다의 타동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due to 다음에 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명사 자리인데 다 명사로 쓸 수 있나요? 그렇죠.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any도 마찬가지로 명사로 쓸 수 있죠. 자, list는 이제 little의 비교급 최상급입니다.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형용사 부사에만 성립이 됩니다. 명사를 비교할 때 형용사를 쓰고 동사를 비교할 때 부사를 쓰기 때문에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이라고 하는 급수를 가지고 있는 품사는 형용사 부사밖에 없다가 논리적 설명이에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원급, 비교급, 최상급은 누구밖에 없다고? 자, 바로 형용사 부사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자리는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D는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날리셨으면 재수가 좋은 거고요. 리스트를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재수가 좋았다 그랬나요, 제가? 자, 그렇게 날리셨으면 실력이 좋으신 거고요.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명사 자리로 보고 세 개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뜻을 따져보시면 됩니다. 문장만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면 되겠죠? 동사 기준 잡읍시다. 어디 있습니까? was denied. 거부됐습니다. 뭐가요? 바로 지원이 거부됐습니다. 자, 뭐에 대한 지원이야? 바로 promotion이죠. 자, 바로 그래서
승진을 위한 그런 신청과 지원이 거부됐습니다. 이유인데요. 자, 그 이유기 때문에 뭐예요? 자, few가 아니라 바로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의 결핍입니까? 자, 바로 managerial experience. 그래서 경영적인 자 그런 경험에 자 그런 결핍 때문에 거부됐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A번으로 자 정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줄로 압니다. 됩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24번 마무리 짓고요.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전부 다 또 접속사입니다. 자, 근데 접속사 다음에 ing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분사구문이었는데 그 의미가 불분명하죠. 분사구문은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불분명해요. 접속사를 알아서 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사구문에서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되살릴 수 있죠. 되살렸습니다. 자, 다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어떤 접속사가 왔으면 좋겠는지를 정해보시는데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리시기가 쉽습니다. 자, 뒤쪽에 여러분들 해석을 정확하게 하라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has been completely booked. 과거 시점에 완전하게 booked, 예약이 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미래에 그럴 것도 아니고요. 자, 바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complete하게 자, 예약이 되어져 왔다의 뜻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when이 오게 되면 자, when이 만약에 답이라고 치면 자, 이거 뭐 그래도 정답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죠. 만약에 when이 답이라고 치면 이거 했었을 때 이거 했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앨범을 냈었을 때가 과거면 여기도 과거 시제가 와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혹은 첫 번째 앨범을 냈었을 때는 이미 예약이 다 돼 있었다라고 하면 과거보다 더 과거기 때문에 had pp가 와야지 현재 완료가 올 수 없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안 됩니다. before는 또 더더욱 가관이죠. 첫 번째 앨범을 내기도 전에라고 하면 과거의 앨범을 내기도 전에 그 더 과거니까 이거는 had pp가 와야지 has pp가 오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현재 완료가 왔다라는 것은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계속을 부를 수 있는 접속사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whenever는 언제든지 상관없이고요. 이겁니다. 그래서 since죠?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첫 번째 앨범을 내기도 전에 예약이 다 됐다라고 해석하고 before에다 답을 쓰거나 첫 번째 앨범을 냈을 때 예약이 다 됐다라고 해서 when에다 쓰는 것은 대단히 소설스러운 발상이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시제를 잘 안 따져도 답이 나오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해석하고 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제에 유념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포인트는 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have pp의 시제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해석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앨범을 과거에 냈는데요. 자, 그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됩니다. 월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 있죠? 그죠? 이 가수인가 봐요. 예약이 다 이렇게 완전하게 다 되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바로 For Year에 대해서 100회의 그 퍼포먼스 공연이 되겠네요. 전국적으로. 됐죠? 전국적으로 100회 공연에 대해서 예약이 다 되어져 왔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D번으로 선택하셔야 맞겠습니다. 납득이 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러분들 또 3강도 절반의 강의가 이제 끝났습니다. 에너지 잃지 않으셨죠? 자, 균일하게 에너지를 나눠서 쓰시는 것도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 그런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너무 또 초반에 오버하고 나중에 지쳐하지 마시고 자, 균일하게 하실 수 있도록 자, 머릿속에 안배 당부드립니다. 자, 후반부 강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자, 126번부터 시작해서 3강의 후반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선택지 보니까 뭐 다 동사죠. 물론 이제 B번 같은 경우에는 명사로 더 많이 쓰죠. surface는 표면의 뜻으로. 동사를 알잖아요, 여러분들. 포장하다의 뜻 있다는 거. 토익이 워낙에 뭐 많이 나오니까. Part 1에 보면 resurfacing 해가지고 도로를 재포장한다라고 하는 자, 그런 표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럼 동사고 뜻이 다르니까 이제 어휘 문제로 보시고 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해석이 요구됩니다. Stan과 his team이 어떻게 되죠? have been asked. 요구받아 왔습니다. 뭐 하도록? 자, 바로 research 팀과 뭐뭐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to see if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이 come to some sort of resoluti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some sort of는 조금 이따 가시죠. 요거 빼시고 요것만 할 줄 알면 일단 되잖아요. resolution에 이를 수 있는지 resolution이 해법 아니겠습니까? 어떤 해법에 이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리서치 팀과 자, 뭐뭐 하도록 요구를 받았다. 어떻게 하도록? 지원 신청하다 말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포장하다 더더욱 안 되고 뭐뭐처럼 보이다 안 되고 이 사람들과 만나보라. 그런데요. 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답은 났어요. 그런데 meet는 자동사로 사용되면 여러분들 만나다가 아니라 회의하다라고 번역하시는 게 맞아요. meet은 당연히 만나다죠. 누구누구를 만나다. 그래서 회의하다는 누구누구와 회의하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자동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meet with를 가끔 보게 되는데 자동사라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물론 meet은 당연히 타동사로서 누구누구를 만나다의 뜻도 있죠. 자, 그렇게 정리하면 다시 한번 스탠과 그의 팀이 요구받아온 게 뭐야? 이 사람들과 좀 회의 좀 해봐라 라고 요구를 받았던 것이고요. 그 목적은 바로 뭐죠? if 이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과 회의를 하라는 거예요. if 이하는 바로 자, 그 resolution에 이를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some sort of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 구어체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어떤 종류의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sort가 이제 명사로 사용되면 종류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종류의 자, 그런 그 해법들에 이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알아봐라.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알아먹을만 하시죠? 자, 그럼 126번 마무리 짓습니다. 7번. A, B, C, D의 선택지가 죄다 품사가 달라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명사가 있고 전치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형용사 자리 아니겠어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자, 완전 개 탔습니다. 오늘. 그죠? 대박이에요. 그냥 바로 형용사가 답이니까 자, B번에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comparative라고 하는 형용사가 사물을 나타낼 때는 경쟁력이 있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comparative가 사람을 설명할 때는 경쟁하기를 좋아하는 그죠?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경쟁심이 굉장히 강한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 사람을 설명하죠. 경쟁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본성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경쟁력이 있느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람의 속성을 설명하는 형용사로 쓰일 때는 경쟁심이 강한의 뜻이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네이처는 자연으로 안 되면 항상 본질이죠. 그런 본성 때문에 메건 팍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동격이네. 기아 모터스의 이 사람이 마케팅 디렉터인데요. 자, 이게 다 묶어서 이게 지금 A예요, 결국은. 이런 본성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유명해요. 뭘로 유명합니까? 이것도 이유입니다. 거절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뭘 거부해요? take no. no라고 하는 답변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합니다. 알겠죠? 자, 뭐로써? 대답으로써. 그러니까는 이 메이건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상대방에게. 근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no라고 하는 거야. 그 no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 사람은 refuse 합니다. 아시겠죠? refuse 하는 것 때문에 refuse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 no라고 하지 마. 웬만하면 그 사람한테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이겠죠. 맞죠? 오케이. 자, refuse라고 하는 단어 한 가지 강조하고 끝내겠습니다. refuse는 목적어를 취할 때 명사 가능합니다. 그런데 ing는 안 돼요. 뭐뭐 할 것을 뭐뭐 하는데 뭐뭐 하는 것을 거부하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투부정사와 목적어만 취하는 동사니까 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토익에서 자주 다루는 아이템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넘어가시고요. 128번. 자, 이건 A, B, C, D가 다 부사는 부사인데요. 일단 바로 A번 지우셨습니까? 왜? 자, 얘는 접속사로 쓰이면 그러나의 뜻이면 부사로 쓰이게 되면 부정문 아니면 의문문에만 써요. 부정문에서는 여전히 뭐뭐하지 않다. 의문문에서는 벌써 뭐뭐했니? 이런 뜻입니다. 의문문도 아니고 부정문도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고수예요. 여러분들 단어의 특징들을 많이 알면 이렇게 막 버릴 수 있어요. 딱 보고. 자, 그럼 나머지 세 개가 다 부사인데요.
seldom이라고 하는 건 거의 뭐뭐하지 않다. again은 다시, 수는 곧 이렇습니다. 갑시다. 출처와 근거. 자, 뭐예요? 자, 최근의 연구에 따르자면 자, 그래서 고객들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고객들이네요. 어떤 고객이에요? 후이하가 지금 설명하죠? 바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어떻습니까? more likely to. be likely to는 뭐뭐 하기 쉽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뭐보다도 가게에 가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다시. 알겠죠? 또다시 그렇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기가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준부정어인 seldom은 말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곧이라고 하는 말도 어색합니다. 자,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128번도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129번 갈까요? 129번. 자, 요거는 ABCD가 이제 조금 좀 이제 여러분들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가정법이 지난 한 4, 5년 동안에 토익에서 한 문제 나왔었어요. 한 문제. 근데 가정법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보고 싶어서 여러분께 좀 드렸고요. 자, 요거는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이런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실에 지금 현재 있다면, 그죠? 예, 제가 조금 있다가 방문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는요,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사무실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무실에 있으면 제가 방문하려고요. 라는 얘기는 있으면 방문을 하고 없으면 방문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시츄에이션이에요. 그 사람이 사무실에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있으면, 그죠? 예, 방문할 텐데. 자, 보세요. 그 사람이 있으면 저는 방문할 거예요. 지금 있으면. 그것도 지금이죠. 그 사람이 지금 있으면 내가 방문할 텐데. 이게 둘 다 if가 쓰인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두 개 상황은 다르죠. 두 번째 상황은 뭐였죠? 그 사람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있으면 방문할 텐데 라고 하는 것은 내 희망사항일 뿐이지 실현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if 이하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실현 가능한 희망인지 실현이 불가능한 희망인지를 우리는 분리해서 표시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바로 가정법이 태어나게 된 이유예요. 자, if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 실현 가능한 어떤 희망사항이 오게 되면 그걸 가정이라고 해요? 안 해요. 그건 가정법으로 쓰지도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if 다음에 now를 쓰는데 지금 뭐뭐 하면 지금 그 사람이 사무실에 있으면 나 방문할 거야.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동사를 현재로 써야 되잖아요. 요 상황은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 조건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if he is in his office now 이렇게 쓰면 자, 우리는 그 사람이 사무실에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방문할 거고 없으면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대신에 now를 썼는데 여기다가 과거 동사를 쓰잖아요. If he were in his office now 라고 하면 이건 무슨 뉘앙스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 사무실에 있다면 내가 방문할 텐데 이거는 없기 때문에 방문 못한다는 문장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 동사를 이렇게 따로 구성해요. 위쪽을 우린 뭐라 그러죠? 위쪽은 그냥 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를 썼으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굳이 이름을 붙이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을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하죠. 알겠죠? 가정법은 무엇을 통해서 표시돼요? 바로 동사의 시제를 통해서 표시되는 거야. 다시 가정의 개념도 모르면서 말이야. 무슨 놈의 가정법은 뭘 쓰고 어쩌고 저쩌고 맨날 얘기하고 있어 도대체. 답답하게. 맞죠?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엄마랑 아빠랑 나랑 같이 사는 게 가정이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가정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실현 불가능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희망을 표시할 때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분리해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 가정법은 현재를 표시하기 위해서 뭘 쓰죠? 과거를 씁니다. 과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뭘 쓸까요? had pp를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지금 이런 그 사무실에 있으면 앞으로 방문할 텐데죠? 그러니까 뒤에는 뭐가 오죠? will을 비롯한 미래조동사가 옵니다. 그런데 아니 현재가 왔으니까 will을 쓴 것이지만 요거는 뭐예요? 과거동사죠? 그러니까 쓰기는 뭘로 써야 돼? would, should, could, might를 써야 돼. 물론 해석은 어때요? 자, 당연히 will로 합니다. 해석은 will로 해요. 지금 만약에 이렇다라면 내가 방문을 할 텐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지만 액면은, 껍데기는 누구 따라서? 얘가 과거니까 과거를 기준으로 한 미래로 써주십니다. 이게 바로 가정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현재를 가정할 때는 과거동사와 would, should, c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을 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현재를 가정하는 거를 가정법 현재라고 불렀으면 좋겠지만 이 동사가 과거동사이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의 개념은 뭐야?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란 말이야. 가정법으로 과거를 쓰면 지금을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법으로 과거 완료를 쓰면 그게 뭘 가정하는 거예요? 과거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would를 뭘로 써요? 이제 would보다 더 과거로 갈 수는 없잖아요. 자, 과거가 대과거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would 다음에 have pp를 쓰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 문제는 깔끔합니다. 그러면 가정법 문제거든요. 여기 뭐 나왔어요? if 다음에 had pp 나왔죠. 그럼 주절에 뭐 나올까? would have pp가 나와야 됩니다. would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could have pp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간단하게 D번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거를 외워서 답을 쓰시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정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초반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용어가 소통되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가정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쓰는 거니까 외우세요 라고 여러분께 외우기 쉽게 뭔가를 전달하는 자 그런 책이나 강의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이 너무 약해. 그렇게 해서는 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만약에 뭘 받는다면 pertinent는 적절한입니다. 적절한 정보를 갖다가 모두 다 당신이 받았었더라면 당신이 아니군요. 희군요. 그 사람이 받았었더라면 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 것이다? 샤샤 로저스는 시작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빌딩 컨스트럭션을 건축물의 건축이죠. 수개월 전에 시작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29번 마무리 짓고요. 자, 13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쉽죠? 자, 30번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품사가 달라요. distribution부터 시작해서 transfer까지. 품사가 모두 같아요. 죄송해요. 그리고 뜻이 다릅니다. destination, 목적지, reputation은 평판. renewal은 갱신. 그 다음에 transfer는 뭐 뜻이 많죠. 옮기는 거니까. 전근의 뜻도 있고, 자, 전학의 뜻도 있고, 자, 이전의 뜻도 있고, 양도의 뜻도 있고, 뭐 송금의 뜻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갑시다. term이라고 하는 것은 임기죠. 10년 임기입니다. 뭐로서의 임기입니까? 바로 governor. governor는 주지사예요, 미국에서. 자, 스미스의 10년 임기가 주었어요. 그 사람에게. 뭘 줬습니까? 자, 바로 for 이하의 바로 평판을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B번이 되겠죠. demonstrating 입증하는 것이죠. 충성도를 입증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자, 시민들. 자, over personal gains. personal gains는 개인적인 이익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이익을 넘어서서 시민에 대한 충성심을 갖다가 입증하는 자, 그런 평판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130번까지 3강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조금들 체력들이 좀 떨어지실 때가 됐는데요. 자, 마음 균일하게 유지하시는 거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자, 꼼지락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강의에서 다시 만나뵐게요. 수고하셨어요.